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모바일 프로그래밍 및 응용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아웃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 중에서도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위젯들을 담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레이아웃 안에 또 다른 레이아웃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것인데요. 리니어란 뜻은 순차적인, 선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형으로 무언가를 담아가는 그런 순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리니어 레이아웃 또는 또 다른 레이아웃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속성들이 있는데요. 오리엔테이션, 그래비티, 패딩, 또 레이아웃, 웨이트, 베이스란 얼라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사용되는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그에서 썼을 때는 뾰족가루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뾰족가루 안에 속성들을 쓰고 속성의 값들을 썼었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위젯들을 수직으로 배치할 건지 수평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horizontal, vertical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비티는 정렬을 뜻합니다. 위젯들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또는 중앙으로 정렬할 건지 또는 패딩은 위젯들 간의 여백을 설정하는 때 나타내고요. 레이아웃, 웨이트 이것은 전체 화면에서 레이아웃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가중치를 이제 설정해서 표현할 때 씁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레이아웃을 중복할 때 그 차지하는 공간을 가중치로서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레이아웃 종류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위젯들을 위치시킬 때 상대적으로 위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은 행과 열로서 위젯들을 배열하는 것이고요. 그리드 레이아웃은 이것도 그 테이블 레이아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행이나 열을 더 많이 다양하게 배치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프레임 레이아웃은 프레임이란 것은 어떤 그 레이아웃들을 겹쳐서 우리 카드 겹치듯이 겹쳐서 이렇게 배치한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예제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제일 먼저 생성하면 XML 그리고 자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습을 했었습니다.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XML에서 화면 디자인을 했었고 자바에서 위젯들을 제어를 했었죠. 그때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액티비티의 XML 파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이 아니고 기본은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었죠. 저희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수정해서 실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속성은 디폴트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오리엔테이션 이퀄하고 값을 vertical 또는 horizontal 이 두 중에 하나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배치하는 위젯들을 수평으로 또는 수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건데요. 리니어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표현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보면은 1번 리니어 레이아웃 시작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끝납니다. 자, 태그가 슬래시하고 끝난 태그가 있잖아요. 자, 이게 1번과 15번 라인으로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 시작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끝나고 있고요. 이 그 리니어 레이아웃 시작합니다라는 그 시작 태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 끝납니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 태그 안에 속성 표기가 들어가는데요. 이 오리엔테이션이 리니어 레이아웃 속성이에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시작합니다 하면서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속성은 vertical. 그러면 위젯들 이 안에 즉 3번 라인부터 14번까지 표현되는 위젯들은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표현이 될 겁니다. 3번에서 6번까지는 버튼이 나오죠. 그래서 버튼이 하나 나와야겠네요. 보면은 버튼, 여기 버튼 하나 있죠. 그리고 텍스트 뷰에서 7번에서 8번 라인에 텍스트 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가 그 다음 라인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크박스가 9번에서 10번, 그래서 체크박스, 그리고 레디오 버튼, 그다음에 스위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레디오 버튼, 스위치.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리니어 레이아웃 시작합니다. 이렇게 속성 이렇게 뾰족가루 안에 오리엔테이션 속성이 있음을 유념하시고요. 10번 라인에서 리니어 레이아웃 끝났습니다. 뾰족가루하고 슬래시하고 끝났죠. 버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생략, 또 등등등. 체크박스 있고 레디오 버튼이 있겠죠. 이게 이번에는 허리젠탈에서 수평으로 갑니다. 옆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비티 속성을 보겠습니다. 그래비티 또한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 속성으로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 시작합니다 라는 뾰족가루 안에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버티컬입니다. 그래비티가 right 하고 수직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키보드에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글 모드에서 원표시, 즉 키보드의 엔터키와 백스페이스 근처에 보시면 1000원, 2000원 표시하는 원표시가 있는데요. 쉬프트 키와 원표시를 같이 누르면 이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수직파라고 해서 OR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또는 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right 오른쪽 이제 또는으로 표시하지만 여기서는 나열을 뜻합니다. 연속해서 지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그다음 bottom 아래쪽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라는 그 위치, 정렬 위치를 주는 것인데요. 이게 그래비티와 그다음에 보면 그래비티는 보면 오른쪽 아래 보겠습니다. 전체 리니어 전체의 오른쪽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전부 배치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워랩 컨텐츠에서 그 내용에 맞게 위드와 하이트를 조정하고 있고요. 내용은 버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그래비티 속성과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비티 속성은 위젯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니어 레이아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보면 위젯이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서 줬을 때는 이 위젯들의 배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버튼 안에서 줄 때는 버튼의 텍스트가 왼쪽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글씨가 붙어지게 되겠죠. 레이아웃 그래비티. 자, 일반 그래비티와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다릅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에 지금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버티컬로 줬습니다. 버튼에서 들어가는 속성입니다. 3번에서 5번까지 버튼 속성인데요. 레이아웃 그래비티예요. 버튼에서 일반 그래비티가 아니라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right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 안에서의 정렬이 아니라 레이아웃에서 버튼의 정렬을 뜻합니다. 따라서 버튼은 오른쪽 맞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그래비티이기 때문에 버튼이 레이아웃 입장에서 오른쪽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맞춰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컬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라서 제일 처음 위쪽에, 그래서 제일 첫 줄에 오른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버튼 보면 중앙이라는 버튼인데요.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센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다음 라인에 표시되는데 이 또한 일반 그래비티가 아니라 레이아웃 그래비티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에서의 위치가 중앙, 센터로 위치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왼쪽에 위치가 되겠네요. 레프트라서. 자, 직접 풀어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하라. 그리고 버튼 3개를 생성하고 버튼의 레이아웃 위드는 110dp, 레이아웃 하이트는 100dp로 한다. 이거는 레이아웃 그 위드를 워랩 컨텐츠가 아니고 사이즈를 명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버튼 1, 버튼 2, 버튼 3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래비티하고 레이아웃 그래비티 모두 설정하라는 것은요. 자, 전체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첫 번째 버튼 1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체 레이아웃에서 버티컬이니까 위에서 하나, 그 다음 하나, 그 다음 하나 아래로 내려가는 건 맞고요. 위에서 가운데 맞춤이니까 아마 이거는 센터가 되겠고요. 이 버튼 안에서조차 이 버튼 1이라는 글씨가 위쪽에 붙어 있으면서 오른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아마 탑 라이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세로에서 중앙이니까 센터 레프트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바텀 라이트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비티는 이 글씨가 이 버튼 안에서 위치하는 그 정렬을 뜻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이 버튼이 레이아웃에서 위치하는 정렬을 뜻하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띄워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뉴 프로젝트. 자, 여기서 empty activity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고 이게 포함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add no activity를 하시면 안 됩니다. empty activity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next. 이름은 my application 하도 되고 self 저희 스스로 해보기 5.5-1이죠. 제가 self 5 언더바 1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API 16을 최하로 기반으로 해서 자 finish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XML 파일, 레이아웃 파일 만들어지고 자바 파일 만들어지겠죠?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XML로 리니어 레이아웃 제어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왼쪽에서 보면 안드로이드 하고 시작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패키지, 프로젝트 파일로 볼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로 볼 수 있게 그대로 놔두시고 자, 자바는 볼 필요 없고 레스로 가서 레이아웃 펼치셔서 액티비티 메인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액티비티 메인 제가 글씨 좀 띄워서 지금 현재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서 조건이 오리엔테이션 조건을 버티컬로 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뾰족걸 안에서 추가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리엔테이션 자동 완성 이용하겠습니다. 버티컬 이렇게 해서 버티컬 줬습니다. 자, 텍스트 뷰 있었던 거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버튼 추가해야겠죠. 그래서 버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위드를 아까 110으로 주라고 했던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이 위드가 110dp, 하이트가 100dp였습니다. 그래서 110dp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하이트가 100dp 이렇게 하고
그리고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줘야 되겠죠. 자동 완성 이용해야겠네요. 자, 레이아웃 그래비티에서 제일 위에 제일 처음에는 지금 버티컬이 줘서 가운데 있으니까 센터로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보면 자 그림 보면 제일 가운데 있고 글씨가 위쪽에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위쪽이면 탑 그리고 라이트.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그래비티. 자, 그래비티 여기 있네요. 그래서 탑을 줘야 될 거고. 자, 탑에 수집바하고 탑에 라이트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을 하나 완성을 하고요. 이제 이 버튼을 이름을 불러서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면 아이디도 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버튼 이름 줘야 되는 거 까먹었네요. 버튼 이름 줘야겠죠? 버튼 1이라고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자,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텍스트, 버튼 1.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버튼 2라는 걸 만들 거고요. 버튼 2는 지금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레프트가 돼야 되고, 글씨는 가운데 왼쪽이네요. 그래서,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레프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레프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센터하고 센터 레프트가 되어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개까지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제가 가상기기도 띄워놓은 상태라서 아까 다 실행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처음부터 실행시키려면 오래 걸려서 자, 어때요? 버튼 1이 위쪽에 오른쪽에 붙어 있고 버튼 1 가운데 있죠? 자, 버튼 2 가운데 글씨가 있으면서 왼쪽에 붙어 있죠? 자, 버튼 3번째 하나 더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자, 버튼 3에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고 아래쪽 오른쪽에 붙어 있네요. 그래서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라이트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이니까 바텀 아래쪽에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실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누르고 다시 실행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제목은 셀프 5-1로 제가 이렇게 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셀프 스스로 해결하기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코드는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이스라인, 얼라인드, 이거 얼라인드 같은 경우는 정렬하기인데 베이스라인이다 보니 기본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맞추기 이런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겠죠. 자, 이것은 true와 false 값을 가져서 표현하는데요. false로 지정했을 때
이런 표정, 이렇게 맞추고, 자, true 지정할 때 이렇게 맞추는데요. 우리가 이게 이 속성을 이용하지 않을 때 디폴트가 tru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alse로 지정할 때만 베이스라인 얼라인드에서 false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또 다른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 때, 즉 우리가 버티컬 또는 호리젠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표현하다가 또는 옆으로도 표현하고 또 아래로 표현하고 이러고 싶을 때는 상단은 버티컬, 중앙에는 호리젠탈, 그리고 또 하단에는 버티컬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3개를 포함을 시키면 되겠죠. 여기 보면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 자,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가 하나, 2개, 3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3개를 버티컬로 해서 전체 리니어 레이아웃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총 4개를 만드셔서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중복 리니어 레이아웃 형태라고 합니다. 이걸 만들 때 우리가 잘 지정을 하실 때 리니어 레이아웃은 여태까지 뭐 필 페런츠라든지 워랩 컨텐츠가 아니라 전체 페런츠를 꽉 채우는 그러한 걸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안 되죠.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이 전체 꽉 채워버리면 두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과 세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또는 두 번째 레이아웃이 다 가려서 안 보인다거나 세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이 가려서 두 번째, 첫 번째 것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들을 전체 부모로 꽉 채우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중복되게 표현할 때는 서로 꽉 채우면 안 되고 주로 비율로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레이아웃 웨이트 속성을 통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3개의 레이아웃으로 이제 그 레이아웃을 만들 건데요. 그러니까 큰 레이아웃 하나 있어요. 그 안에 3개의 리니어 레이아웃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3개의 리니어 레이아웃마다 버튼이 2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리니어 레이아웃은 4개가 되는 거죠. 커다란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3개의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요. 각 하나의 리니어 레이아웃마다 2개의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튼은 6개가 있는 거죠. 이것을 표현하는데 최종 그림이 이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체 가장 큰 리니어 레이아웃이 1번 라인과 여기 마지막 37번 라인에 묶여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가장 큰 거거든요. 이 안에 지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는 거예요. 자, 가장 큰 리니어 레이아웃을 쳐다볼게요. 가장 큰 리니어 레이아웃은요. 매치 페어런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밖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은 매치 페어런츠로 되어 있으나 뭐저나 상관이 없어요. 자, 첫 번째 그 안에 들어갈 리니어 레이아웃을 볼게요. 첫 번째 들어갈 리니어 레이아웃에 위드와 하이트가요. 매치 페어런트예요.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갈 것이 전체 화면을 다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것도 매치 페어런트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번째도 전체 화면을 다 채워버려요. 자, 세 번째도 매치 페어런트예요. 그러면 세 번째도 전체 화면을 다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화면이 다 채워버리니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처음에 나오는 그 리니어 레이아웃이 전체를 다 채우고 있으니 두 번째, 세 번째는 차지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버튼 1과 2가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에 들어있죠. 그래서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만 화면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은 화면에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예제를 볼게요. 여기서는요,
위드를 매치 페런트로 해서 이 큰 리니어 레이아웃에 들어있는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 자, 두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 세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을요. 가로는 매치 페런트에서 가로는 꽉 채웠어요. 그런데 세로 크기를 워랩 컨텐츠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버튼 두 개를 넣었어요. 따라서 버튼 두 개가 딱 들어간 만큼만 크기를 지정했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 1의 크기는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은요. 레이아웃 위드가 매치 페런트 옆으로 꽉 찼지만 하이트가 또 워랩 컨텐츠라서 버튼 두 개 들어갈 만큼만 한 거거든요. 자, 근데 두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은요. 여기 보니까 오리엔테이션이 호리젠탈이었죠? 그래서 옆으로 가고 있어요. 버튼이. 그래서 오히려 더 좁아요. 하이트가.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두 번째는 길이가 이것밖에 안 돼요. 자, 세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도 하이트가 워랩 컨텐츠라고 해서 이렇게 작아요. 오히려 커다란 리니어 레이아웃에 나머지가 남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을 표현할 때 중복된 것들은 크기를 너무 크게 해주면 마지막에 뒷이어 나오는 레이아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개를 이 화면에 꽉 채우고 싶다. 그럴 때는 내용에 맞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기도 하잖아요. 이 남는 것도 없이 다 채우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비율로서 제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비율이 weigh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ayout weight 하고 1을 주고요. layout weight 1, layout weight 1을 주면요. 1대 1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3개의 등분을 했을 때 1을 차지하고 3개의 등분해서 1, 3개의 등분해서 1에서 3등분을 했을 때 3분의 1씩 차지하니까 똑같이 3등분해서 1씩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바 코드로 지금까지 했던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해보는 건데요. 자, XML 없이 화면을 만들어 볼 텐데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프로젝트 5-1이라는 제목의 앱을 만들 건데요. 버튼입니다 라고 텍스트가 보여지는 버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버튼은 크기가 옆으로 꽉 찼어요. 그쵸?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코드로 생성한 버튼입니다 라는 짤막한 메시지가 출력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화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버튼을 추가하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게 메시지가 나오는 전반적인 것을 XML 코드 없이 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 XML을 삭제하라고 여기서 썼는데요. 삭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삭제 안 하시고 자바 코드에서 주석 처리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 자바 코드에 가시면 onCreate가 메인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onCreate 가시면 이 부분이 있어요. set content view라는 게 있습니다. 이 set content view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화면에 보여질 XML을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소스에 있는 레이아웃이라는 곳에 있는 액티비티 메인을 주요 화면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코드였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주석 처리하면 굳이 XML 파일을 삭제하지 않아도 참고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화면으로 보여줄 것을 다시 세팅 들어가셔야겠죠. 그게 바로 5번부터 자바로 코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 레이아웃 파라미터에서 우리가 이제 뉴하고 새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리니어 레이아웃을 생성하고 있는 코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생성하고요. 이 this라는 것은 현재 이 클래스를 뜻하는 겁니다. 이 클래스 안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베이스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레이아웃이
리니어 레이아웃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레이아웃 점 하고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버튼을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싶죠. 버티컬로. 그래서 만들어진 리니어 레이아웃 이름이 베이스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베이스 레이아웃 점 set orientation 가로 열고 리니어 레이아웃 점 버티컬 이런 식으로 자바 코드의 속성 주듯이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베이스 레이아웃 점 set background는 지금 녹색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컬러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컬러 대문자입니다. 컬러 클래스예요. 그래서 컬러 점 RGB 값으로 주고 있습니다. RGB 값에서 R0 그다음에 G만 최대 값이죠. 그다음 B가 제로예요. 그래서 녹색이 되는 거죠. RGB에서 G 그린만 최대 값이에요. 250 0부터 255까지 값을 갖는 그 컬러잖아요. RGB가요. 그리고 set 컨텐츠 뷰 하서 베이스 레이아웃 점 바람스에서 이 베이스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set 컨텐츠 뷰 여기 문장 3번에서 없앴던 것을 여기서 다시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거를 속성을 준 후에 그 제대로 만들어진 그 리니어 레이아웃을 set 컨텐츠 뷰에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버튼을 넣는 코드는 이렇습니다. new 버튼에서 버튼 클래스 타입으로 btn이라는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객체로서 제어를 해야겠죠? 그래서 btn.setText에서 버튼입니다. 넣어주시고요. 버튼의 색깔 주겠습니다. 마젠타 색깔 주죠. 그래서 btn.setBackgroundColor, 그래서 color.magenta 주고 있고요. 베이스 레이아웃, 아까 레이아웃에다가 이제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레이아웃 점 add view 하고 btn. 자바에서는 우리가 그 자바에서도 프레임을 만든 후에 프레임 점 add 해가지고 그 컨트롤들을 다 포함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레이아웃을 우리가 프레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레이아웃 점 add view 해서 여기서는 위젯들이 전부 뷰잖아요. 그래서 뷰에서 btn을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버튼을 클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너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btn.set on click listener. 자, 버튼에 리스너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스너 만들어 놓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세팅하면서 만듭니다. 자, 가로 열고 new 만듭니다. 뷰에서 상속받는 view.on click listener를 지금 생성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입니다, 이거. 집합교 열고 집합교 어디서 닫힙니까? 이거요? 아닙니다. 집합교가 지금 여기서 여기서 new 하고 여는 거니까 여기서 닫히네요. 그리고 여기 가로 열어진 것은 여기서 닫힌 겁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한 문장이에요. 자, 6번부터 시작해서 71번 라인까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결론은 btn.set on click listener 가로 열고 리스너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이에요. 근데 만들어진 리스너가 없기 때문에 가로 안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ew 하면서 찍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너를 만드는데 온클릭 리스너는 이게 우리 온클릭 리스너를 만드는데 클릭할 때 발생하는 리스너예요. 그래서 클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너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될 함수가 있는데요. 우리 메소드죠. 그게 온클릭 메소드예요. 그래서 여기 그 자바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받아와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액션 기반인데요. 여기서는 뷰를 받아와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온 클릭해서 뷰를 받아와서 처리를 합니다. 우리 버튼 클릭하면 하단에 메시지 출력하는 거 하기로 했죠. 그래서 토스트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거 토스트 메시지는 간단한 지금 쇼트 메시지 여기서는 토스트 쇼트 메시지 쇼트 메시지 간단히 메시지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메시지 출력하는 거 이게 그 함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클래스들을 위에 임포트 시킬 때는 해당되어 있는 에러가 난 듯한 빨간 밑줄이 그어지는 그런 데 갖다 대서 아마도 여기 뷰에도 나올 거고요. 컬러에도 나올 거고요. 여기 버튼에도 나올 것 같네요. 그럼 마우스 갖다 대고 Alt 엔터 키를 치면 임포트가 될 겁니다. 자, 직접 풀어보기 5-3인데요. 5-2가 없어졌죠. 네.
5-2는 과제입니다. 자, 직접 풀어보기 아까 저처럼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직접 풀어보기 5-3을 제가 보여줄 건데요.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될 것은 아니에요. 제가 화면을 디자인할 때 추가로 디자인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바 코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디자인해서 시작하는 것은 XML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자바에서도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윗부분에는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에디트 텍스트네요. 그리고 버튼이고요. 이 아래쪽은 입력받은 걸 그대로 보여주는 텍스트 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이 있고 에디트 텍스트 버튼 텍스트 뷰인데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내려가니까 아마도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면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버티컬로 오리엔테이션을 속성을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자바 코드에서 만드는 코드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띄우겠습니다. 타이핑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타이핑을 해놨어요. 자, 일단 실행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조금 전에 봤던 셀프, 네, 실행은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그냥 기본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다음 누르고 다음 했더니 My Application이라는 기본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입력하세요 해서 제가 캡처한 것은 제 이름을 우선미를 입력한 게 캡처되어 있죠. PPT에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버튼입니다를 클릭하면 이 텍스트 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화면에 있는 것에 텍스트가 어떤 값이 입력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getText, 그 다음에 화면에 넣어주는 것은 setText. 기억나시죠? 자, 간단한 계산기 했을 때 여기 그 컨트롤들에 있는 것들을 가져올 때는 스트링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스트링으로 바꿔줄 때는 toString, 그리고 이거를 인트형으로 바꿀 때는 인테저 클래스에서 passint 이걸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그건 상관없고요. 그냥 여기 있는 걸 가져와서 다시 여기에 뿌려주면 되니까 getText, setText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리스너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화면에 구성하는 거 리니어 레이어 만드는 것은 앞부분에 코드 나왔으니까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리니어 여기 버튼에 리스너 연결한 것도 앞부분에 나왔으니까 갖다 쓰시되 그 짤막한 메시지 출력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여기 화면에서 입력된 내용을 이 화면에 가져오는 것만 추가하면 되죠. 여기 보면 여기에 입력하세요 해서 뭐 우리 리스너 부분 처리하는 부분 보면은 요건 셋 텍스트, 그죠? 여기 getText 했던 에디트는 그 입력 상자예요. 그래서 getText 한 것을 toString으로 바꿔서 setText 하고 있죠. 이게 바로 onClick listener 부분이에요. BTN은 버튼이잖아요. 버튼에다가 세팅해주고 있죠. onClick listener를 세팅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new하고 클릭 리스너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있던 코드를 그대로 응용하고 이 안에서 onClick 메소드 안에서 이것만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토스트 메시지 출력하는 것 대신에 setText를 이용해서 입력된 걸 getText를 갖고 와서 넣어준 거 이것만 바뀐 거고요. 이 부분은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원래 XML 리소스에 있는 XML 리니어 레이아웃을 우리가 그 화면에 기본 화면으로 삼았던 것을 주석 처리해서 사라지게 해줬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고 기본 세팅을 한 다음에 다시 셋 컨텐츠 뷰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앞에 예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걸 그대로 응용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 코드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직접 풀어보기 답안에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화면 캡처도 제가 아까 실행했던 그 화면 그대로 캡처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